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할부를 해야 된다. 처음엔 카드사로 무조건 갑니다. 카드사에서 안 돼? 그러면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은행으로 갔다가 안 돼? 그러면 캐피탈을 이용하시면 되죠. 이 순서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궁금한 안 끝나네 이거. 대표님, 오랜만에 제가 질문하러 왔습니다. 반갑네. 요즘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수입차 제휴사나 일반 타사에 대한 견적 금액 차이를 좀 주력으로 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과연 자동차에 대한 금리가 무엇인가? 대표님께서 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뭐 할부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알겠으나 렌트 리스의 금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약간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뭐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이제 이자율. 자동차를 살 때 금융사에서 이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명의를 빌려가지고 임대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리라는 게 정해지는데 금리가 아무래도 싸면 좋겠죠. 근데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이게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금융사들도 많고 카드사들도 많고 캐피탈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차종마다 취급하는 금융사와 뭐 캐피탈 금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낮은 곳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낮다고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닐 거잖아요. 낮으면 무조건 좋기는 한데 할부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리스냐 렌트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부다. 할부는 무조건 금리가 낮은 게 좋지. 그냥 내가 정해놓은 할부 원금에서 이자율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자율이 낮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할부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을 이용하는 것보다 무조건 카드사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유명 카드사들이 많잖아요. 카드사가 캐피탈보다 할부는 무조건 저렴합니다. 카드사로 이용하는 게 무조건 좋고, 지금 민준 팀장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리스, 뭐 렌트에 대한 금리가 왜 이렇게 다르고 어떤 걸 좀 써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고 할부도 좀 궁금하긴 해요. 할부 어떤 거? 할부도 이제 은행, 카드사,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환하는 방식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요즘 리스렌트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할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직까지도 구매율이 높죠. 네. 그래서 할부가 금리가 좀 더 유리한 건지 리스렌트가 금리가 더 유리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를 산다면 이 자동차의 금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럼 할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캐피탈 솔직히 구조상으로 가장 비쌉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조달에 대한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캐피탈은 자체적으로 이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주사에서 이제 돈을 갖고 오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캐피탈은 금리가 낮을 수가 없는 구조이고, 두 번째 이제 은행, 당연히 뭐 본인들이 은행이니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고, 그래서 신한마이카, 우리 원카라는 이제 할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아무래도 캐피탈보다는 저렴하다. 그리고 가장 유리한 건 이제 카드사죠. 카드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카드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카드사를 쓰는 단점은 아니었나요? 뭐 대출로 잡힌다든가 한도가 깎인다든가 뭐 이런 건 없나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건 딱히 없어요. 상품 자체가 워낙에 금리가 저렴하고, 그리고 카드사의 유리한 점은 중간에 내가 상환을 할 때 보통 이제 금융사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데,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근데 바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내가 원금을 갚는다 라고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상품도 있다 보니까 카드사가 무조건 유리해요. 그리고 카드사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게 DSR 규제, 뭐 이거 예민하잖아요. 대출로 잡혔을 때 내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한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계획들이 좀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카드사로 만약에 차량을 구매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 규제에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깎아먹지 않죠. 하지만 카드사의 절대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승인이 잘 안 납니다. 심사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건 꿀팁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S카드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러면 S카드에서는 나를 좀 우량 고객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한도가 좀 잘 나와요. 근데 내가 S카드를 한 번이라도 연체를 했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한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한 카드를 지속적으로 좀 많이 썼는데 그 카드로 자동차를 또 할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금리도 굉장히 저렴하고 한도도 잘 나오고 DSR 규제도 없고, 네, 그래서
카드사가 할부로 진행했을 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이제 캐피탈을 사용했을 때는 금리가 높고요. 다 높은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카드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대출로 잡힙니다. 나중에 뭐 내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도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보통 1%에서 2%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상환한다? 그럼 2%면 20만 원. 이 비용이 또 수수료를 발생해요. 그래서 캐피탈은 카드사보다 안 좋다라는 거고, 은행은 딱 그 중간 사이에 있어요, 금리가. 캐피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카드사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유리한 건요,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상환 기간 있잖아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10년까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라면 월 납입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고,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간에 차등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할부를 해야 된다. 처음엔 카드사로 무조건 갑니다. 카드사에서 안 돼? 그러면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은행으로 갔다가 안 돼? 그러면 캐피탈을 이용하시면 되죠. 이 순서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또 상환 방식도 좀 나눠지지 않나요? 네, 상환 방식도 당연히 나눠지죠. 만기일시 상환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이렇게 있는데, 만기일시 상환은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인데요. 자동차 할부는 일반적으로 이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고 이 상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납부하는 그 월 납입료에 이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자가 매달 다르게 그 기간에 따라서 분할로 나누어져 있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있습니다. 원금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을 하고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꼭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제 제조사에서 행사하는 이제 할부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효할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치형 할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무이자 할부도 가끔 있어요. 캐피탈이 유리한 건 가끔씩 무이자 할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이자 할부가 무조건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민준, 내가 차량 하나 사. 근데 1,000만 원의 할인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1,000만 원의 할인을 받으면 무이자가 아니에요. 선택인 거죠. 1,000만 원을 받을래, 무이자를 받을래야. 근데 내가 목돈을 내고 할부를 조금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총 이자 계산을 해보면 한 이자가 5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런 경우에 무이자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에서는 무이자 상품이 있긴 있고 또 카드사도 무이자 상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할인이랑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유효할부라는 상품이 있는데, 저는 유효할부에 대한 상품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5천만 원짜리 차량이에요. 2,500 반을 유예해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에 대한 이 부분만 내가 매월 할부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2,500이 또 남아있죠. 그 2,500을 내가 한 번에 내야 되거나 중고차로 매각하거나 혹은 이걸 또다시 할부로 이용합니다. 민준, 그럼 2,500 그 할부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데 남아있는 그 2,500 유예된 거 있죠? 그것까지도 이자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2,500 할부를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의 할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총 이자를 계산해 봤을 때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월 부담은 좀 적지만 이 5년 동안, 이 계약 기간 동안에 나가는 총액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럼 자산을 좀 잘 굴리시는 분들만 진짜 유효할부를 쓰거나 그쵸. 아니면 거의 쓰는 일은 없겠네요. 사실 쓰면 안 되죠. 근데 영업사원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정확하게 해주는 분들은 정말 성실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할부는 총 이자, 내가 내는 금액을 꼭 계산해서 구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할부는 조금 쉬운 것 같긴 해요. 금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장기 렌트, 리스 얘네들은 견적에 금리가 안 써져 있거든요. 안 써있죠.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금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뭐 할부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금리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금리가 노출이 되지 않을 뿐 이 상품에 금리가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부 수익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렌트는 금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애매하게 답변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게 정말 애매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만약에 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두 가지가 나뉘잖아요. 뭐 금융 리스가 있고 뭐 운용 리스가 있습니다.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할부 상품이랑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금리가 표현이 되죠. 근데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드사, 캐피탈사 금리가 다 다르죠. 근데 거기에서 보증금을 넣었을 때 아니면 안 넣었을 때 그리고 얼마나 넣었을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를 설명하기가 정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넣고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보증금을 넣었을 때 금리가 확실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내려가는 이 폭도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금융사마다 왜 달라요? 금융사에 대한 뭐 정책이 다 다르니까요. 뭐 맥도날드랑 롯데리아랑 햄버거 가격이 똑같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스에 대한 금리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금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정확하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리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임대 상품이잖아요. 금융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 내부 수익률은 들어가 있고 더해서 부가적인 이제 상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보험도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뭐 자동차세도 들어가죠. 그리고 정비까지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를 역산해서 계산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리스와 장기 렌트는 잔존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도 금융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잔존 가치를 내렸을 때 금리도 또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견적이 너무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견적을 실제로 그냥 보여드리고 이 견적을 판단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저희가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게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상품에 대한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차종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르다. 지금 렌트사도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금리가 다 다른 거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면은 대형 걸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뭐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안심하고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좀 느끼고 그 브랜드의 서비스 품질이 있거든요. 대형 이제 렌탈사들은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럼 나는 긴급 추동 서비스에 빨리 통화를 해야 돼. 근데 소형 렌탈사보다 그래도 대형 렌탈사들이 대응도 빠르고 체계적이고 그 서비스 마인드가 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만 다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뭐 당연히 뭐 대형 렌탈사 또 그것도 유리한 건 아니죠. 그럼 금액이 더 비싸요? 대형 렌탈사들이 대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소형 렌탈사들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특가 상품들을 내놓다 보니까 그럴 때 잘 노려서 구매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이제 상품들은 그래요. 차종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변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대표님 저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보증금을 넣으면 금리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선납금은 어때요? 예리한데요. 선납금을 넣었을 때 금리가 떨어지진 않아요. 내가 내야 될 그냥 리스료를 그냥 한 번에 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인하 효과는 없고 매월 나가는 그 월 비용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납금을 그렇게 추천을 많이 안 하잖아. 선납금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유리한 게 거의 없다. 선납금을 많이 넣으실 거면 그냥 할부로 구매하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저 이제 또 궁금한 게 주행거리가 길면은 금리가 또 올라가요? 주행거리가 길면 잔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월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거 배우수는 얼마로 하고 보증금은 얼마로 하고 뭐 해야 금리를 가장 낮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인 금리가 가장 저렴한 금융사를 컨택한다 1.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죠. 보증금을 최대로 많이 넣어라. 보증금을 최대로 넣었을 때 40%, 뭐 50%까지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최대가 40%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잔존 가치를 내린다라고 하면 금리가 저렴해지겠죠. 아무래도 잔존 가치를 내린다라는 건 나중에 그 차를 인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인수할 때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고 잔존 가치를 내렸을 때는 금리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이자 뭐 0%까지도 성립이 되는 그런 견적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반납할 건데 그래도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
반납할 건데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 그러면 반납할 거니까 잔존 가치를 최대한 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월 납입률을 저렴하게 가져가야 나중에 반납했을 때 내가 내는 돈이 적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잔존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이죠. 보증금을 높게 잔존 가치를 높게 그렇게 가져가면 내가 월 납입률을 최대한 낮게 이용하다가 자유롭게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 방식이 가능한 거죠.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긴 해요. 그 인수랑 반납이랑 잔존가치 설정에 따라서만 좀 금리가 바뀌는 거네요. 인수를 할 거면 잔존가치를 최대한 낮게, 그쵸. 근데 월 납입률은 좀 비싼 걸 부담해야 되고 반납하려면 잔존가치를 최대한 높게. 반납하려면 당연히 최대한 높게 그래야 월 납입률가 저렴하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에서 이걸 다 풀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금융상품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시기별로의 이제 금리도 다르고 차종마다의 이제 상품도 다르고 워낙에 이 시장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당장 급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으면 저렴하게 하겠죠. 하지만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조건이 안 좋을 때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뭐 당장 저희한테 구매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 군데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견적 비교를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저 또 궁금한 거. 안 끝나네 이거. 할부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변동금리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변동금리로 거의 안 하고 다 거의 이제 고정금리로 가죠. 과거에는 변동금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상품이 아무래도 좀 소비자분들에게 이제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 고정금리입니다. 장기 렌트를 좀 금리 좋게 잘 이용하려면 여러 금융사의 견적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쵸. 여러 금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기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옳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